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장수군수 출마 예정자가 돈 봉투를 돌리다 적발된 지 2달이 넘었지만 경찰은 수사를 미적대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번지고 있는 봉침 논란이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전주시가 의혹을 제기한 공지영 작가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이 이번 주 들어 가동을 일시 중단해 GM 사태 재발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종일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는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돌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경찰 조사는 왜 이렇게 더딜까요? 네, 우리 지역 장수 이야기인데요. 유력 후보자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데도 경찰 수사는 매번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최용득 장수군수의 부인이자 차기 군수 입지자인 이모 씨. 이 씨는 유권자들에게 현금과 선물을 전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달 전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지난 1월 이 씨가 산서면의 한 가정집에 병문 한 차 방문해 현금 20만 원을 줬으며 지난해 9월에도 의료원에 입원한 지인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 마을 주민에게 이렇게 금품을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영상도 일부 확보를. 하지만 이 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더딥니다. 경찰은 이미 당사자 소환 조사와 이 씨의 범행을 증명할 증거 조사까지 마쳤지만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측지 못한 부분이 발생도 하고 출석 여부에 따라서 좀 앞당겨지기도 하고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군수 입지자인 장모 씨 역시 마찬가지. 장 씨는 대통령직 속 지역발전이 자문위원이 된 것처럼 주민 만여 명에게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폰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수사 중이란 말만 반복합니다.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라도 사법기관도 공정하고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시개발 문제로 첨예한 전주시장 선거전이 이번에는 여목사 봉침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전주시가 논란을 제공한 공지영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설작가 공지영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 씨의 한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공 씨는 봉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달라는 자신에게 씨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지도 감독하고 취소할 직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고발하고 한편으로 저더러 기다려달라면서 입을 막은 지가 2년이 됐다는 거죠. 이에 대해 전주시는 공 작가가 행정에 개입해 전주 시민과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임을 밝힙니다. 전주시의 대응 수위가 이처럼 높은 것은 공 작가뿐 아니라 민주평화당도 연일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민평당은 민주당 인사들이 봉침 여목사와 친분이 있고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현직을 내려놓는 예비후보 등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신다면서요? 오늘 4시나 5시에 결정하기로 아직 결정이 잘 안 났고 회의는 했는데 사실 결정을 안 하겠다. 선거를 앞둔 단체장이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을 일찌감치 버리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어서 봉침 공방의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도내 군소정당 후보들도 지방선거에 잇따라 출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녹색당 전북도당은 어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안군 의원의 임준현, 도의원 비례대표로 김성경 후보가 나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중당 전북도당도 익산시 제3선거구에 이현숙 도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오인미 전 도의원도 순창군에서 도의원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춘진 도지사 예비후보는 송하진 지사가 후보 시절 관광객 1억 명과 소득 2배, 인구 300만 명 달성을 공약했지만 지금은 지켜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유료 관광객은 3,000명에 불과하고 소득은 8.4% 증가에 머물렀으며 인구는 오히려 2만 명 줄었다며 단체장의 약속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GM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현대차 전주공장마저 판매 부진에 이번 주에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딱 일주일이라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좋은 편은 아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현대차 전주공장 주차장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계속된 판매 부진으로 재고 차량이 빼곡합니다. 주 고객층인 산유국들이 유가 하락으로 주머니가 가벼워지면서 수입 물량을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엔저 현상으로 일본과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려움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40%나 줄어든 중형 트럭의 판매량은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쌓이자 공장 측은 이번 주 한 주간 설비를 멈췄습니다. 쉬는 기간을 이용해서 저희 품질 향상과 고객 마인드 교육을 해서 저희 차가 좀 더 완성도 높은 품질로 고객들을 만날 수 있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장 측은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서 아직은 가동 여력에 있는 버스 노선에 인원을 재배치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거의 3분의 1 토막난 수출은 여전히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난이 계속될 경우 공장 차원의 인원 재배치까지 거론되고 있어 대규모 고용 축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산 GM 사태에 놀란 전북도민들은 현대차마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GM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 실사단이 방문했습니다. 업체 관계와 근로자들을 만났는데요. 어떤 대책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고용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현장 실사에 나선 겁니다. 실사단은 한국 GM 군산공장과 조선소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오식도동을 둘러보고 주민과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주민들은 근로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주택 공실률과 상가 휴폐업률이 70%에 이르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또 일터를 잃은 근로자들은 정부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고 꼭 필요한 지원을 늘려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아가지고 제가 교육에 몰두할 수 있지를 못해요. 교육을 받을 동안만이라도 어떤 생계비 지원을 요청하는 거고요. 협력업체들은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장을 유지하고 살아나갈 수 있느냐 하는 쪽에서 좀 검토를 해달라. 정부는 실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다음 달쯤 군산을 고용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전망입니다. 군산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고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좀 더 보고 쌍용차 사태처럼 정부 대책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이를 감시하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시민단체가 군산을 위한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군산 시민사회단체는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 근로자들이 실업기간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대출원금과 이자 유예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노동자와 가족, 협력업체가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북 지역 소비자 심리가 올 들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8로 지난달보다는 2포인트가량 떨어졌고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생활형편 역시 기준치인 100보다 낮은 96을 기록한 가운데 외식비와 의료비 지출이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최근 김포 돼지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국내에 없던 A형이라 방역당국이 비상입니다. 도내에서도 긴급하게 새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을 독려하느라 분주합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구제역 백신을 실은 냉동 차량이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도착했습니다. 농림부가 긴급히 공급한 백신은 A형과 O형 두 가지 유형의 구제역을 한꺼번에 예방하는 혼합 백신입니다.
전라북도는 이 혼합 백신을 도내 440여 양동농가에 전달해 오늘까지 11만 마리 어미돼지에 대한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O형 백신을 접종한 놈들도 어느 정도 저항성은 있어요. A형에. 그러나 이제 완전히 막아내질 못하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으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지자 도내 양돈 농가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합 백신을 왜 또 맞춰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농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 돌아가더라고. 걱정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2번 놓고 지금 맞는 것들도 있으니까. 김포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A형이지만 국내 돼지들은 그간 O형 백신 한 가지만 접종해 A형 구제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와 달리 소와 염소는 A형과 O형 혼합 백신을 맞춰왔는데 이번 주부터 일제 접종에 들어갑니다. 구제역 잠복 기간은 최장 2주. 이번 주말이 구제역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학교에 부족한 공기 정화 시설을 늘리기 위해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유치원에 공기 정화기 400대를 설치하기 위해 오는 9월 추경에서 6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향후 예산을 마련해 보급률을 점차 높일 계획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도내 전체 11,000여 학급 가운데 62%인 7,000곳에는 공기 정화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실군이 300만 관광시대 발돋움을 위해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합니다. 김제 지평선 일반 산업단지의 투자 유치가 추진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군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300만 관광시대 개막을 위한 10개년 관광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27년 목표로 추진되는 관광종합개발계획에는 옥정호와 치즈 테마파크, 사선대 관광지 개발 등 다양한 사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오수 의견 관광지에는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치즈 테마파크 일원에는 장미원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를 담아 10년 관광 정책의 기본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김제시가 수도권 기업인 다진산업, 한길금속 주식회사와 지평선 산업단지에 12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해 6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평선 일반 산업단지에는 총 70개 업체 입주해 분양률은 80%에 이를 전망입니다. 남원시가 야간 버스 이용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30군데 버스 승강장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올해 5천여만 원을 들여 추진되는 태양광 조명시설은 승강장에서 버스가 승객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치거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태양광 가로등 설치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순창 옥천골 벚꽃축제가 다음 달 5일부터 나흘간 경천로 천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벚꽃축제는 군민 노래자랑과 어린이 사생대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리고 경천을 따라 벚꽃길에 조명시설이 설치돼 야간 경관도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예비 후보와 잡지사 대표가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잡지 표지 모델과 홍보성 기사를 싣는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군산시의원 예비 후보와 잡지사 대표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군산 지역의 다른 지방선거 입지자 3명도 금품 거래 여부 등 같은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고창군이 봄을 맞아 오늘 고창문화의 전당에서 영화 등에 삽입된 클래식으로 구성한 신춘 음악회를 엽니다. 고전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보헤미안 싱어스의 콘서트 봄봄봄이
모레 익산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타악 퍼포먼스 그룹 청명 초청 공연이 오늘 김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연극 장수상회가 모레부터 이틀간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새만금 어린이랜드에서 식목일을 기념해 묘목 나눠주기 등 나무 심기 행사를 갖습니다. 제19회 완주 삼례 딸기 대축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삼례 행정복지센터와 하리마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대비한 전국대학 대입 수시 전형 설명회가 모레 군산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정읍 기적의 도서관은 모레 올해의 한 권의 책 독서 운동을 위한 선포식을 갖습니다.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은 오늘과 내일 여객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 교육을 진행합니다. 3월 29일 목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9도, 남원 21도 등 17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